세상과 놀다 보면 이번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의 관점에서 보면 궁금하다, 걱정스럽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궁금하다는 입장과 걱정스럽다는 입장이 있는데, 궁금하다는 표현과 걱정의 표현이 상충된다고 합니다. 궁금하다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중심에 두고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걱정은 양육자가 본인의 사고 안에서 판단한다는 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자녀를 양육하면서 궁금과 걱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어느 쪽의 입장을 갖느냐 하는 것은 아이와 소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게 지점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너가 하는 것이 나는 궁금해하는 것과 너가 하는 것이 나는 걱정돼 이러는 것은, 걱정은 어른이 내 틀 안에서 아이를 자라길 바라는 관점이 강한다는 것이니까 우리는 대부분 걱정을 합니다마는 궁금해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농업 국가입니다. 농업 국가는 지금은 아니죠. 농업 국가로 우리 역사가 지속되어 오면서 최근 한 50년이 이제 탈바꿈이 됐는데요. 결국 역사적으로는 농업을 해오면서 살았던 나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연과 땅에 대해서 궁금한 입장을 가졌는가? 농사가 안 된다고 걱정만 늘어놓게 되는가? 그러면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궁금해하는 것은 땅과 자연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걱정스럽다는 것은 당장 농약을 치고 더 수확이 빠른 방법을, 손쉽게 빠른 방법을 찾아가는 쪽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결국 땅의 힘을 약화시켜서 결국은 그 악순환을 가져오고 더욱더 우리 자연은 피폐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청산에서 지금 40년째 살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 직함을 몇 군데 있는데 우선 한국 유기심사원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중열 선생님을 모십니다.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중열입니다. 한국 유기심사원 협회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을 심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토양을 분석해서 토양 검사한 후에 농민들을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토양 컨설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 진짜 직업은 농부입니다. 40년 이상을 농사 지었죠. 예, 농사를 70년대부터 지어오신 걸로. 네네. 작물도 다양하게 지어본 경험이 있죠. 작물뿐 아니라 가축까지 안 해본 게 없죠. 그러니까 40여 년 농사 40여 년 지었으니까. 졌으니까 안 해본 게 없죠. 저도 요즘 조금씩 농사 지면서 이게 진짜 배우기도 하고 너무 배울 게 많고, 도대체 지금 고구마 농사도 졌는데 큰 건 크고 작은 건 작고, 안 열리는 거 안 열리고, 열리는 건 막 너무 크게 열리기도 하고, 이거 뭔가 다 이제 부조화의 현상일 텐데, 진짜 배울 게 지금 쫓아다니며 배워야 되는데 참 많습니다. 자, 유기농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기심사원도 하시고요. 유기농업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어려운 거 아니고 예.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예, 예, 예. 지으신 농사가 바로 유기농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농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기농업이 이제 예, 옛날에 그래서 관행농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행. 그래서 옛날에는 관행농업이 유기농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죠. 습관농업. 항상 대중적으로 지은 농사 이게 관행농업인데 지금은 관행농업이 농약과 화학비를 치고 농사짓는 게 관행농업이 된 거죠. 그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 그렇죠. 인원이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이죠. 예. 친환경 농업은 지금 유기농업의 경우는 거의 뭐 한 3% 이내 1 내지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죠. 근데 왜 유기농업이 어려우냐? 예. 그 화학 비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화학 비료를 쓰다 보니까 이제 화학 비료라는 게 처음에 우리나라 농지에다가 화학 비료를 조금 넣고 농사 짓다 보니까 예. 농사가 엄청 잘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넣으니까 더 잘 돼. 점점 매년 증가가 되죠. 증가가 된 거죠. 예. 근데 우리 화학 비료라는 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질소 비료, 질소, 인산질 비료, 네. 카리질 비료 3대 비료예요. 네. 질소, 인산, 카리.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등등 이런 비료를 쓰게 되는데 비료 줄 때 어떻게 줘요? 우리 고 선생님, 아자 선생님께서는? 네, 뭐 이렇게 조금 뿌려놓기도 하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아자 선생님께서 주고 싶은 대로 주죠. 그렇죠. 예. 예. 땅이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작물이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욕심이죠, 예, 욕심 현상이죠. 우리 내가 빨리 커주길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사람이 편식하면 병에 걸리듯이 예. 작물도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비료를 주다 보니까 어떤 비료는 많고 어떤 비료는 적어요. 그래서 작물들이 편식을 하게 되면서 병이 오는 걸 이걸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 장애. 네, 장애. 예. 근데 환경이 나빠서 오는 병은 장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피해예요. 외부. 장애는 내가 비료를 잘못 줘서 오는 병이에요. 이게 훨씬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농약을 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비료와 농약은 완전히 이게 아주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네요. 네. 한 몸이네요, 한 몸. 네, 비료를 많이 쓰면 쓸수록 농약은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퇴비료만 농사질 때는 그렇죠. 네. 퇴비는 60가지 비료가 다 들어있어요. 골고루. 그러니까 편식을 안 하죠. 퇴비는 이제 부산물, 그렇죠. 이제 그 풀 깎은 거부터 그렇죠. 낙엽이나 이런 게 다 발효시킨 부산물 말하는 거죠. 옛날에 집집마다 다 퇴비장이 있었어요. 퇴비장이 있었어요. 그 정부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새마을 운동할 때 퇴비장 있었는데 그 퇴비는 거기다 인분도 갖다 뿌리고 인분도 넣고 개나 닭이 또 응가한 것도 다 거기 다 갖다 넣고 풀 깎아 넣고 풀 깎아 넣은 거 그다음에 뭐 찌꺼기 하다못해 주부들이 설거지한 찌꺼기물 그것도 거기다 갖다 뿌렸어요. 그게 그 퇴비장이에요.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그렇죠. 지나다니면. 지금은 퇴비장인데 썩은 내가 나서 못 지나가요. 왜 그 열차 타고 가다 보면 그렇죠. 어느 지역 지나가면 막 썩은 내가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게 발효가 안 된다는 거죠. 발효가 비정상적인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패라고 그러죠. 그건 부패잖아요. 발효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미생물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이미 한참 지나갔다는 얘기죠.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거기 원료를 집어넣을 때 네. 원료를 잘 혼합해야 돼요. 혼합. 그리고 그게 환경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그 환경 조건이 사실은 6가지나 되는데 뭐 지금 여기서 그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어쨌든 물과 공기와 그다음에 그거를 발효시키는 놈들은 산소를 좋아하는 놈들이에요. 산소를 좋아하는 놈들이 그걸 발효시켜야 냄새가 덜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산소를 좋아하지 않는 그 혐기성 발효라고 하는데 그런 게 들으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네, 발효긴 발효인데. 그렇죠. 발효. 그건 부패라고 그래요. 부패. 어쨌든. 예. 그 부패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넣어야. 그러니까 퇴비를 많이 넣어야 유기농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부패된 것도 그 거름이 되나요? 되죠. 되긴 돼요. 땅 속에 들어가면 미생물이 땅 속에서 다 해줘요. 알아서 분해해줘요. 알아서 분해해줘요. 그 부패된 것도. 네, 부패된 것도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대신 미리 집어넣어야 돼요. 작물 심기 전에. 만약에 부패한 걸 집어넣고 바로 멀칭하고 작물을 심으면 가스가 발생해서 작물이 뿌리가 죽어요. 요즘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퇴비가 발효가 덜 된 퇴비를 넣고선 바로 멀칭을 하면 가스가 나오면서 가스로 인해 가지고 뭐 그런 일이 비실비실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일주일이라도 퇴비 뿌리고 일주일도 짧아요. 최소한 보름 이상.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을에 퇴비 넣고 봄에 심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름 이상은 땅 속에서 미리 발효시키는 게 좋아요. 보름 이상. 하지만 발효가 잘 된 퇴비는 바로 넣고 해도 돼요. 네. 그 냄새 보면 알죠. 구수한 그렇죠. 냄새 나냐. 바로 퇴비의 구수한 냄새하고 썩은 냄새. 아니 뭐 아저씨께서는 뭐 옛날 제 어릴 때 뭐 지게지구 가서 깔배다가 쫙 깔아놓고 그거 진짜 거기서 진짜 화장실도 다 퍼다 거기다 놨고 음식물 찌꺼기도 넣고 섞으면은 그거 그냥 구수한 냄새 나고. 그렇죠. 거기서 어떤 때 이렇게 퇴비 꺼내다 보면 쥐도 막 우글우글 나오고 그래요. 그 안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아우. 근데 그런 편식을 안 하면 유기농업이 가능하다. 식물도. 식물도. 사람도 편식하면 병들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그렇죠. 양분을 골고루 먹으면 병이 없고 잘 큰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료가 편식을 하는 것이고 유발하고 그러므로 해서 생긴 병은 농약으로 치료하려고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시작이 되면 뭐 방법이 없네요. 시작부터 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기농업 하려면 흙부터 만들어 놓고 유기농업 해야죠. 흙을 살려놓고 미생물을 살려놓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울 게 이게 사실은 쉬운 건데 이거 어렵게 돌아서 이걸 다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한 방식이 그게 정답인데 이걸 수학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네요. 이해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갈까요? 이쯤에서. 네, 오늘 손님으로 나와주신 한중열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선곡하신 노래가 있는데요. 김정호의 날이 갈수록을 선곡해 주셨는데 혹시 선곡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 학창 시절이 생각나서 그래요. 대학 학창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그렇죠. 대학을 고려대학 다니셨어요. 60년대 70년대 다녔죠. 71학번이에요. 제가. 71학번이니까요. 아유, 참. 그때 추억을 한번 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호의 날이 갈수록을 듣고 오겠습니다.
흩날리는 캠퍼스 잔디 위엔 또다시 황금 물결 잊을 수 없는 얼굴들 꽃이 지네 가을이 가네 하늘엔 조각구름 무정한 세월이 꽃잎이 떨어지니 젊음도 곧 가겠지 머물 수 없는 시절 우리들의 시절 세월이 가네 젊음도 가네 꽃이 지네 가을이 가네 세월이 가네 젊음도 가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유기 농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파주에서도 그 70년대 사과 농사부터 시작하셨다고요? 네, 사과 농사 네. 지었는데 그때는 그 농사 중에서 네. 가장 농약을 많이 치는 농사가 사과입니다. 아, 그래요? 과일, 과채 중에는 그 사과고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채소 중에서는 파입니다. 파. 파, 예. 네. 네, 파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하는 그 농사인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과 농사 지면서 농약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농약 중독에 걸려서 네.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친환경으로 농사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충북 옥천으로 와서 그때부터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이제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 짓는 방법을 하자 해서 여기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NGO 단체들을 두루두루 유기농업협회, 흑살림, 그다음에 자연농업협회 등등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연구가 그때쯤에 거의 그렇죠. 시작되고 있죠. 예. 거의 그 뭐 초창기 멤버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다 예, 같이 그때 같이 한 분들이 뭐 이제 많이 알려진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러시죠. 네. 얼마 전에는 또 유명한 분이 타계하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 사과 농사나 파 농사가 약을 많이 한다는 걸 또
네, 그래 알게 됐네요. 그 제철 과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제철이 지금은 없다시피 한데요. 네. 분명히 제철 과일이 제가 어릴 때는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것이 정말 그때 돼야 먹는구나 하는 걸 너무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 겨울에 수박을 먹으니까요. 겨울에 딸기를 먹고. 근데 제철 과일뿐 아니라 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도 그러니까 겨울에 나오니까. 모든 네. 농산물은 제철에 먹어야 건강에 좋다. 네. 당연한 거죠. 우리 음양오행이라는 게요. 네. 이게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지식들 아닙니까? 이게 여름철 뜨거울 땐 찬 음식을 먹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추울 때는 더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네. 이게 제철 과일이에요. 그렇죠. 네, 제철 음식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음양의 여러 가지 조화를 맞추는 게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 뭐 그 정도까. 네, 네. 네, 그렇죠. 예. 들어보니까 제가 확실히 이해가 가는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름에 특히 뭐 이제 참외라든가 그렇죠. 수박, 도마도, 예. 도마도, 딸기 이런 예. 것들은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고 예, 예, 예. 이게 분명한데 그렇죠. 저는 이제 참외를 못 먹어요. 참외를 먹으면 이제 바로 배가 아파요. 굉장히 냉해서. 냉해서. 아이고, 우리 저 네. 아자생께서는 그 음의 몸 저 체질이 음을 가진 예, 네, 그런 거죠. 예, 양보다 음이 예, 많으니까 거기서 더 음한 게 들어오면 그렇지. 바로 배탈이 나요. 예. 저는 참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양의 체질이 양의 체질이라서 그게 다 음양의 조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게 바로 제철 음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제철 음식이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죠. 이제 그게 체질적으로 체질적으로 그게 분류가 되고 그것이 결국 인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식품 영양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다 이제 연관된 거죠. 연관돼서 발전해 온 거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참 차기적으로 배우면 좋겠어요. 지금 그 유기농업 기능사 과정을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이걸 교육을 하고 계셔요.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게 유기농업 기능사 과정이라는 게 네. 이거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을 따서 네. 이득되는 거는 돈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왜 따냐? 공부하려고 따는 거죠. 공부하고 그리고 그 귀농하신 분들이 이거를 공부하면 농업의 기초가 딱 깨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기농업 기능사 과정이 과목이 3과목이에요. 재배학, 토양관리, 토양관리는 토양학하고 비료학을 합친 거예요. 토양관리, 그다음에 유기농업 일반 해가지고 유기농업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루는 건데, 일단 그 재배학은 농업의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재배의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두루두루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토양 비료학은 기본이 또 토양 관리가 농사의 기본이니까. 근데 뭐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여러 농업기술센터 등등 여기 통해서 가지만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 강의한 걸 유튜브로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뭐 종종 전화가 와요. 책을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제가 쓴 책이니까 그거는 이제 뭐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유튜브 들으면서 공부해도 가능한데 국가고시예요. 그래요. 네, 국가고시니까 뭐 쉬운 거 아닙니다. 제법 어려워요. 2번을 봐요. 필기 시험 1차, 2차가 있는데 필기 시험은 사지선다로 60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20문제를 풀어요. 주관식. 완전히 이해 못하면 쓸 수 없겠네요. 그럼요. 특히 2차 시험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제
유튜브로 제 강의 들으면 뭐 충분히 공부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올해는 지금 춘천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년 한 4-5군데 농업기술센터를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예. 이거를 귀농하신 분들이 아주 교과서격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일반 농민들도 이거를 공부하면 유기농업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사실은 우리 농사 짓는데 농사 원리를 모르고 그냥 농사 짓습니다. 아까 우리 아자 선생님께서 고구마 농사 어떻게 짓느냐. 고구마 농사요. 사실은 아까 제가 사진 자료를 보여드렸었죠. 그렇게 쭉 매달려서 그 마치 돼지가 이렇게 새끼 나면은 쪼로로 따라가는. 누워서 젖 먹이는 거 보면 쭉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10마리가 쭉 매달려서 젖 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그냥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좀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지 농사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사실 유튜브라는 게 발달이 돼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빨리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동네 어르신을 쫓아가 묻는 방법이 그렇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르신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이 유튜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다 나이 잘 많은 어르신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 어르신이 이제 그동안 삶의 쾌적이 거기 나오니까 본인이 직접 안 했어도 들어놓은 게 많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것들이 안 찾아온대. 안 물어본대. 근데 제가 고등학교 가서 한번 교육을 했는데 강의를 했는데 강의 도중에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해요. 선생님 여기 유튜브에 보니까 선생님 얘기가 틀린데요? 이게 뭐죠? 그래. 그래? 근데 그럼 유튜브 인터넷 그게 100% 다 맞는 건 아닌 거 알지? 그러고서는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해 줬어요. 어떤 원리를 토양 관련 얘기죠. 그랬더니 그동안 한눈 판던 그 학생들까지 집중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그래서 100%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보고 판단할 때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적어도 같은 주제를 갖고 그렇죠. 이야기한 걸 3편은 봐라. 그렇죠. 그럼 3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3편. 그러니까 뭐 10분짜리 동영상이다 그러면 그 3편을 보면 30분을 쓰는데 결국은 그 분류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강이 더 좋아요. 에너지가 있고 직접 그 강사와 수강생이 이 대면을 해서 하는 것이 에너지가 더 크고 분명 직접 소통하는 길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늘 갖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시국 이후에 이 사실은 비대면 강의를 여기저기서 요청을 하는데 거의 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은 놀이이기 때문에 놀이는 문화고 일상인데 이 일상 문화가 상호 관계 속에서 탄생하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 개인이 어떤 주장을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설파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계성 속에서 탄생하는 게 놀이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일관된 입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은 매일 다르니까 그 다른 입장이 접목됐을 때 결과물은 또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강의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많이 응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3년 동안 잘 쉬었고 즐겁게 쉬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대신 이제 그 유튜브로 제 비대면 강의가 많이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근데 또 이제 유튜브가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실력자들은 결국 또 그게 제대로 주목을 받게 되고요. 예.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유튜브로 가면 망해요. 그래서 일찌감치 네. 미리 피하는 층. 놀이 문화는 예. 행동으로 하는 문화니까 예. 사실은 유튜브가 어렵죠. 예. 그래서 하여간 그 관계적인 리더십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정말 이 장애와 장해에 대해서 네. 이 관점도 배우고요. 너무 좋습니다. 편식적인 관점과 이제 환경적인 외부의 이런 장애 요소를 또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 유기농이고 이 태초에 이제 생태농업인데요. 요즘은 또 생태농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또 약간 정리를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유기농업이 네. 생태농업의 한 부분입니다. 아, 예, 쉽게 얘기하면 예. 우리 저 자연농업이라고도 있어요. 네. 자연농업. 그건 뭐 저 유기농업 한 부분인데 네. 자연농업이라는 말은 그냥 자연에 적응하면서 농사짓자. 이게 생태농업이죠. 네. 그래서 무경운 농법 들어보셨죠? 예, 경운하지 아니하고 농사짓는다.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생태농업이고 네. 그러니까 화학 비료뿐 아니라 퇴비조차도 안 쓰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어떻게 제가 심사를 다니다 보면 기인이라고 그러죠. 기인. 네, 기인.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아집을 갖고 그렇게 생태농업으로 하는 분인데 유기농업도 생태농업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을 살리면서 농사짓자. 네. 우리 유기농업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가장 중요한 건 예. 오염시키지 말자. 오염시키지 말자. 예. 이게 지금 우리 탄산가스가 탄소. 너무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렇죠. 예. 유기농업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농업이 유기농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선조들이 삶의 방식이 태어나서 죽으면 그냥 살던 집도 거기 뭐 그대로 나무로 흙으로 발라서 진 집에 그대로 다 없어지면 모든 삶의 쾌적이 전부 다 자연으로 그대로 돌아갔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플라스틱부터 뭐 집에 있는 것들이 다 자연을 오염시킬 덩어리들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도저히 그래서 화학 비료 그다음에 농약 다 그 석유화학 제품으로 해서 만드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화학 그래서 네. 환경을 살리고 근데 환경을 살리는 이유는 뭐예요? 지속적인 인간의 사회가 유지되려면 우리 살려야죠. 후손들을 위한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후손들이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환경이 망가져서 못 살 때는 우리 선조님들이 이렇게 환경을 망가뜨려서 우리가 못 사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네. 자식이나 손주들을 위해서 환경을 살려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으뜸이 유기농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저 선생님 잘 지키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지금 전 이제 시발이라 시작 네. 배우는 입장으로 하나하나 해가고 있고요. 그 툰벨이라는 그 소녀가 네, 그렇죠. 기성세대는 자기들 편리 때문에 네. 우리의 미래를 앗아가고 있다고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앗아갔다는 거예요. 편리 때문에 자기들 편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에 기성세대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누구나 자유롭지 않거든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커나오는 애들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환경을 망쳐놨기 때문에 자연재난은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심각합니다. 유기농업의 당위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84년부터 청산, 우리 지역 청산에 정착을 하시고 네. 정착 뭐 여기서 하셔도 뭐 전국구로 다 전국을 다 커버하면서 이제 강의 다니시고 하신 거니까 가장 좋아요. 여기 옥천이 우리나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다니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강의 한번 가면 한 지역에 막 오랫동안 다니게 되죠. 한번 시작하면 이 과정이 시작해도 몇 시간 과정이에요? 여기 지금 그 기능사 과정, 유기농업 기능사 과정 같은 경우. 유기농업 기능사 과정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해요. 그냥 연속해서 하는 데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이게 몇 달 과정이네요. 보통 그 10강에서 15강. 그럼 한 10번에서 15번, 4시간씩. 그러면 3개월에서 4개월. 그렇죠. 3, 4개월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교육생들하고 또 아주 끈끈해지겠네요. 예, 그리고 이거 강의를 들으면요. 뭐, 조금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농과대학 나와서, 농업 교육 받은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전 국민 다 배워야 되는데. 아주 좋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는 땅을 이해한다는 거, 네. 환경을 자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사는 현대인의 뭐 이건 기본 소양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그 옥천 살림이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게 된 몇 명이 창립 멤버이시죠. 창립 멤버로 있는데 제가 아는 게 그거라서 유기농업 관련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옥천 분들한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냥 수강료 없이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지역에서는 네, 또 지역에서는 더 봉사까지 그렇게 해서 준비 중이에요 지금. 어쨌든 옥천 살림이 지금 탄생한 지가 지금 몇 년째죠? 저는 그 숫자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그건 20년 가까이 되죠. 20년 가까이 되죠. 네. 옥천 살림이 20년 정도 이어오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매장을 냈어요. 이것도 로컬푸드 매장도 이것도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어요. 예, 이제 공식으로 3년 정도 됐죠. 로컬푸드 매장. 뭐 거기 어쨌든 1,500억 매출을 올렸으니까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거죠. 네. 그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의 뭐 이건 직거래 장터잖아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그 실무분들도 그게 일반 자영업자가 아니잖아요. 그 실무자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직거래 장터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그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그 건강한 먹거리가 나오고 저도 이제 자주 이용을 하는데 읍내 갈 때는 그 이용을 하는데 이 품질이 농산물이 훨씬 더 생기가 있고 싸고 좋아요. 싱싱하고 싸고 싱싱하고 단단하고 그래요. 뭐 양파도 단단하고 확실히 이 차이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 사람들은 다른 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또 이 방송을 듣고 다른 가게 하시는 분이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품질이 좀 다른 건 다른 거라고 뭐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래서 좋은 그 로컬 푸드 매장이 탄생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유기농업으로 하는 분들이 몇 % 정도 돼요? 생산자가? 안타까운 게 많지 못해요. 많지 못해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뭐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 그래도 한 10손으로 꼽을 정도니까 꽤 그래도 뭐 많지는 않아도 10여 가구가 무농약은 많습니다. 무농약은 많고. 근데 이제 사실은 유기농업과 무농약 개념 차이는 이제 유기농업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안 쓰는 거고 전혀 안 쓰는 거고. 예. 그다음에 무농약은 화학 비료는 일반 농민들이 쓰는 기준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공식적인 기준이 그 토양 검사하면 거기 비료를 얼마큼 써라라는 그게 데이터가 나와요. 예. 그거의 3분의 1을 써라. 그럼 3분의 1 써서 농사 안 됩니다. 예. 그럼 기본은 뭐냐? 퇴비를 쓰고 퇴비를 모자라는 것만 화학 비료를 조금 줘라. 예. 라는 의미가 무농약 농사입니다. 그래서 무농약 저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꼭 유기농만 주장하지 할 게 아니라 그래요. 무농약도 어느 정도 조금 모자라는 건 예. 예를 들어 질소, 인산, 가리 이게 모자라는 조금씩 보충해주고 농사지면은 예, 필요한 것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유기농가는 10여 가구가 있고요. 예. 무농약은 이게 좀 많겠네요. 많아요. 이거는? 무농약 농가들은 예. 제가 뭐 아까도 말씀 숫자에는 제가 약해요. 예. 데이터는 이게 상당히 많고요. 예, 상당히 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무농약만 해도 무농약 농가만 해도 네. 지금 이제 이게 아직 뭐 확산이 아주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여기 옥천 이제 로컬 푸드 매장이니까 이 무농약 농가가 많은 그렇죠. 거죠. 예, 예. 다른 매장에서는 예. 그나마 예. 만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로컬 푸드 인증이 있거든요. 네. 로컬 푸드 인증은 이제 우리 옥천군 자체 내에서 네. 무농약과 비슷해요.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 짓는 거라. 사실은 제초제만 안 쓰고 농사 제초제가 짓도 엄청나더라고요. 맞죠. 예, 그거. 이제 너무 독해. 그 거의 퇴비로 농사 짓고 화학 비료 조금 조금 쓰니까 그 화학 비료 조금 쓰고 농사. 우리가 문화 생활을 할 때 네. 예를 들어 수세식 화장실 쓰다가 안 써봐요. 불편하죠. 네. 아주. 그다음에 싱크대 쓰다가 옛날처럼 개수대에다가 설거지 해보세요. 네. 그게 화학 비료예요. 한번 쓰면 그래서 그래서 가장 알맞게만 쓰면 된다 이거죠. 너무 과하게만 쓰지 않으면 무농약. 저는 무농약 상당히 권장합니다. 예. 그래서 꼭 유기농 아니래도 무농약도 아주 좋은 농사법이다.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네요. 이 로컬 푸드 매장을 통해서 지금 이제 지역에서 많이 정착을 했고 이 유기농가와 무농약 농가들을 중심으로 이 로컬 푸드 매장이 많이 상당히 활성화가 그렇죠. 3년 동안 됐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로컬 푸드 인증 받은 농가들도 네. 가능하면 무농약으로 전환하십시오라고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인증 관련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역에서는 아주 이제 이런 그 흐름들이 우리가 잘 되는 편이고 이것이 또 이제 다른 데 또 소비자 단체나 영향력을 많이 주는데요. 사실은 이제 생산자 단체가 이런 그 땅을 살리고 유기적인 그 자연과 인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사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삶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는 어떤 철학적인 관점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예. 이게 유기농업의 가장 문제점이 네. 판로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로컬 푸드 매장이 있으면 유기농업도 판로가 생긴다. 그리고 유기농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소규모 다품목, 다품종. 네. 품목을 다양하게 심어라. 품목. 조금씩 많은 많이 종류를. 그렇죠. 그 로컬 푸드 매장에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게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한꺼번에 농산물을 많이 져서 판매하지를 못하죠. 네. 로컬 매장은. 네. 그래서 유기농업은
로컬 매장이 아주 안성맞춤의 그런 판매장이다 보면 좋죠. 그러면 생산자 단체와 이제 소비자 단체가 있다면 네, 네. 생산자 단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기농업과 무농약으로 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을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이 생산자 단체는 또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이 아주 좋은 관계로 돌아갈 때 그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보는데 네. 생산자 단체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소비자 모임이 이 로컬 푸드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렇죠. 이 소비자들의 반응이라든가 소비자들의 또 어떤 연대체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그 소비자 모임이 네. 로컬 매장을 오시는 분들이 다 소비자 모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전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 꾸준하게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지켜봐도 계속 적립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그렇지. 등록하는데 계속 그 했던 분들이 계속 네. 등록을 하고 꾸준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단골처럼 그렇죠. 네, 그런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금방 아자생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가 음. 한살림, 네, 한살림. 소비자, 생산자 네. 같이 결합돼서 판매하는 거예요. 음. 또 생협, 네, 생협이나 한살림이 마찬가지. 잘하고 있죠. 다 네. 그게 더 발전된 게 로컬 매장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러니까 이해가 더 빨라요. 그렇죠. 네. 이제 꼭 소비자 단체가 아니래도 네. 소비자들을 오십시오라고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연대체가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눈에 보여야 연대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이 보이지 않는 그 정신적인 끈으로 연결이 되어 그렇죠. 있는 예. 이게 사실은 연대의 네, 힘이 그렇다고. 더 강한 거죠. 예, 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에너지만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이죠. 역사에서도 보면 그 물질을 중요하는 보이는 에너지를 중시하는 물질 문명이 약 100년을 지구상을 지금 쥐고 흔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추구하는 이런 정신적인 가치를 높이 보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사실은 계속 돼 왔는데 그렇죠. 최근 100년이 사실은 이 물질 문명이 사실은 전 세계를 지금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여기에 폐단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네. 환경 문제부터 기후위기 이 문제부터 너무나 큰 게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이 조화를 찾으려면 그렇죠. 정신적인 가치, 유기적인 삶, 예, 생태 농업 이것이 예.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제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우리 이게 유기농업이 예. 농민들만의 농업이 아니라 네. 우리 소비자들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유기농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하나로 보는 것.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이 취학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아동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7살까지는 이제 1살에서 7살까지는 엄마와 아빠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면 애들은 멘탈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왜? 한 개인데 왜 한 개가 싸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안 본다는 거죠. 네. 엄마나 아빠를 엄마 아빠라고 부를 뿐이지 둘은 하나야.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로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로 보는 게 싸우면 두 개로 보이잖아요. 그때 멘탈 붕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세상도 이게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데 생산과 소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함께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그렇죠. 세상은 온전해지는 것이죠.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오늘 손님으로 오신 한중열 선생님께서 두 번째 노래를 선곡해 주셨는데요. 양희은의 상록수를 선곡해 주셨는데
이 노래를 혹시 선곡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이실까요? 제가 농촌에 정착하는 마음으로 좋습니다. 네, 양희은의 상록수를 듣고 오겠습니다. 예. 겨들에 부르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 몰아줘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로 보스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지른 들판에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 유기 심사원 협회 회장님으로 계시기도 하고요. 한국 유기 기사협회 부회장님으로 계시고 또 우리 한둘의 토양 진단센터 소장님으로도 계십니다. 한중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살림의 창립 멤버이시기도 하고요. 거기서 로컬 매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는 그 유대의 장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의 결과물이 결국 로컬 푸드로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뭐 1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이렇게 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보면서 매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농업이 결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향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 잠깐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 그 농업이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해요. 네. 그 논에 물 가두면서 네. 홍수를 막아주죠. 그렇죠. 물환경을 보호해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집중호우 같은 거를 다 차단해 주는 거죠. 예방 효과가 있죠. 예.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공기를 맑게 해주는 그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광합성 작용함으로써 또 대기를 맑게 해주고 하는 작용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기능을 또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보건 휴양 기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자원을 다 공급해 준다는 거. 사람이 필요한 자원. 그렇죠. 먹거리서부터 그다음에 목재, 종이, 땔감 등등 해가지고선 모든 게 다 우리 농업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농업은 이건 절대로 이게 우리나라가 그 농업 국가였잖아요. 계속 농업 국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몇천 년 지금 농업 국가였는데 지금 OECD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들이 다 농업 국가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뭐 프랑스도 그렇고 다 농업 국가. 거기 미국은 5%도 안 되는 농민이 전 세계를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이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이 발전해야 돼요. 농업이 모든 거에 이제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농업 안 한 나라들은 이제 엄청난 시련을 겪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큰일 났어요. 이번에 러시아 전쟁 일으키면서 먹거리가 굉장히 지금 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봐서라도 우리나라 이제 수입 농산물 좀 줄이고 자금 농산물로 가야 돼요. 농업 경시하는 풍조는 그래서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뭐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정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제 한두 달 후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정말 유기농업의 정말 대가이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함께 사는지가 근본적인 철학적 관점에서 재검토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회에 또 나눌 기회를 약속드리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매짐 인사를 좀 아쉬운 점이나 매짐 인사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유기농업 합시다.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너무 큰 배움을 갖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꼭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유기농업을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아자쌤과 놀다 보면 우리 유기심사원협회 회장 한중열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순서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